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 저희가 왜 이 법사위 정상화라는 리본을 달고 국정감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법사위는 정말 비정상입니다. 저는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저희 국회의원들의 발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은 지금 범여권 법사위원이 여권 법사위원 11명, 저희 국민의힘 법사위원 7명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언권 정지시킵니다. 수시로 발언권 잘라냅니다. 태도 봐서 발언권 주겠다고 그럽니다. 말하는 거 들어보고 우리 입맛에 맞는 발언하면 1분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립니다. 야당 의원들 이렇게 압박합니다. 여당 발언권 수시로 줍니다. 무제한 줍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사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법사위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권 반드시 돌려주시고 저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지금 우리 국정감사의 중요한 입법 내란을 지금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고 과거에 미래에 저희 국민의힘 이 정권을 되찾아오면 추미애 위원장님 이제는 보수의 어머니가 아니고 보수의 할머니라는 자리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PPT 하나 보여주십시오. 1940년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저렇게 히틀러가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오른쪽 사진은 프랑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묘지입니다. 그 국립묘지를 시찰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낭인들이 저렇게 대한민국의 왕물을 시해한 기념으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 화면 저희가 찍은 게 아니고 추미애 위원장님이 사랑스럽게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서 제가 법원 행정처장의 안내를 받아서 저렇게 대법정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법대위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는 행위는 그 기관에 대한 모독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저렇게 자랑을 합니다. 나치의 프랑스 점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게? 자, 고등법원장님, 자 조용 좀 하세요. 김병 고등법원장님, 사법부는 선출 권력의 아래에 있습니까? 우열이 사법부는 선출 권력의 아래에 있습니까?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배준영 수원 고등법원장님, 사법부는 선출 권력의 아래에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님, 사법부는 선출 권력의 아래에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국현 행정법원장님, 사법부는 선출 권력의 아래에 있습니까? 예,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이원영 서울가정법원장님, 아래에 있습니까? 사법부가?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서로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자,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님, 선출 권력은 사법부보다 위에 있습니까? 앞에 다른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우리 판사님들이 지난 민주당이 사법부를 저렇게 침탈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화면 하나 보여주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인생을 바쳐 법관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너무 슬픈 날이다. 추후 현재 벌어지는 일을 기록한다면 10월 13일을 사법부 치욕의 날, 대한민국이 무너진 날로 기억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법관을, 그것도 대법원장을 국회 정원대에 세우려고 하는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더 이상 대한민국은 헌법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 서부지법에서 판결에 불복해 법정에 난입하고 난동을 부린 사람들과 대법원장을 불러 세워 재판이 잘 됐느니 잘못됐느니 따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결국 재판 불복이라는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다만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법부마저 발 아래 두려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모욕과 조롱을 통해 사법부의 권위를 깎아내리려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농락했습니다.
모멸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을 찾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사법부가 도대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야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려고 하면 입법 권력을 이용해서 입법부의 발언권을 제한합니다. 발언을 못하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사위는 여권, 범여권 의원 11명, 저희 7명, 절반 정도는 발언을 제한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국정감사입니까? 사법부가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에서 저희가 하는 이 엄중한 국정감사를 민주당 의원들은 과연 본인들이 잘못된 부분을 역사에서 지우기 위해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고등법원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감의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그 헌법 기관 간에 서로 존중하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판사들의 저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각자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기관 간에는 견제와 예, 그렇죠. 예. 중앙지법원장님, 2년 2개월 걸린 1심 재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1심 재판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선거법 633 원칙을 가급적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기억을 하시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년 2개월, 4개월, 그 다음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렇게 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 한 부분만 가지고 딱 떼어내가지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엄청나게 정치에 관여한 것처럼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같은 논리로 보자면 2년 2개월을 끌다가 재판부가 바뀌고 휴가 가고 그렇게 해서 1심 재판부를 무지한 끌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결국 대통령으로 만든 그 책임도 사법부에 가볍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법원의 재판 절차 진행이나 판결 결과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돼야 되고 또 법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론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법원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또는 그 어떤 법관에 대한 인신 공격 같은 것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출된 권력 아래에 사법부가 있다 이런 그 오해를 이야기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라 국민 주권 아래에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있다. 대통령도 바로 국민 주권에 복무한다. 이런 말씀인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공개합니다. 그것 역시 어떤 그동안 비공개가 존중이 된 영역이지만 대통령마저도 투명하게 어떤 생각에서 그런 정책이 나왔는지를 국민께 알릴 의무가 있고 아마 국무위원들 다 그러하다라는 취지로 국무회의도 공개하는 줄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사법부도 사법 독립은 역시 존중돼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주권에 복무하는 사법 독립도 하나의 수단이다. 어떤 특권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감위원님들 한 분이 허위 사실을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대법정 현장 검증은 여야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한 전심 식사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께서 직접 건의하셔서 이루어진 일정입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모든 의원님들께서 당시에는 아무 이의 제기 없이 동의하셨음에도 이제 와서 나치, 친일, 대법원 침탈과 같은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치 왜곡과 선동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냥. 자, 다 충분히 시간을 소개말 할 시간도 다 드렸어요. 자,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최혁진 위원님이십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오늘도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